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태손입니다. 예, 계절은 이제 점점 본격적인 가을의 문턱을 넘어서서 아침 저녁으로는 날씨가 뭐랄까요, 상큼한 가을의 향기를 코끝에 묻혀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도 한치도 양보 없이 한국의 여야 양당이 혈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를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은 혼동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이 야당 대표인 이재명 씨의 범죄 혐의가 어디 한두 건입니까?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한국 정치사상 정말 전무후무한 이런 뭐라고 할까요? 정말 그 직설적으로 말해서 사기 행각도 이런 사기 행각도 없다랄 정도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이 한국 오늘 거대 야당 대표 이재명을 검찰은 어찌하지 못한 채 오랫동안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단식 농성 15일째 접어드는 이재명은 마지막 사투를 벌이면서 뭔가 자신의 정치적 그 입지를 굳히기 위한 몸부림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갑자기 우리 한국 정부는 지난 정부의 그 통계 조작에 대한 그 실체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일까요? 마치 이 장기판으로 치면은 장군 멍군 하듯이 한국의 여야 정부가 정말 국민들을 혼선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 정치를 바라다 보면서 과연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며 정치를 믿는 사람들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될 것인가 의심스럽습니다. 한국의 대의민주정치 이대로 괜찮은가? 대의민주정치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민주적인 그런 절차에 의해서 그 지역과 지방, 그 나라를 대표하는 공복들을 선출하는데 굉장히 그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정치제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나라의 정치적인 민도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런 것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야말로 오늘 한국 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이 한국 정치의 구태가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또 다른 부작용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민주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지역사회에서 진정으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그들의 공복으로서의 자질과 진실성 그리고 그들의 품격, 올바른 시민정신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지역 주민들로부터 평가받고 인정받은 사람들이 비로소 지방정치 또는 중앙정치 무대로 링 위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정치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지역 또 그리고 50개 주민들 모두가 다 눈여겨보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일단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제 그렇게 정치 무대로 올라간 사람들은
그들의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정치를 하는 거죠. 예, 이런 근본적으로 민주정치가 오래전부터 정착된 그 서구 민주국가와 비교해서 우리 한국 정치도 이제 꽤 역사가 있는 그런 정치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뭐랄까요? 여러분도 뭐 귀가 따갑게 듣고 있지만 한국의 공천제도, 상향식 공천제도, 그러니까 하향식 공천제도, 위에서부터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후보들을 골라서 자기 당이나 또는 대표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을 골라서 그야말로 막말로 말해서 자기 꼬봉들, 똘마니들로 삼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역에 내려가서 또 그 지역 주민들은 어떤 지역주의, 여야 정치적 이념에 따라서 그저 맹목적으로 선출하는 그런 선출 방식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들이 자신을 뽑아주는 지역 주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단지 그들의 당수, 대표, 들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한 충성 경쟁의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대표성을 갖지 못하는 한국의 국회의원들에게 그들을 정확히 알지도 못할 뿐더러 관심도 없는 거죠. 그러니 막무가내로 그들 구태 정치를 일삼고 붕당 정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단지 당대당의 투쟁을 통해서 권력을 잡고자 하는 그런 권력욕으로만 가득 차 있는 한국 정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 이런 정치를 바라다 보면서 그렇다면 한국의 정치는 과연 어떻게 개혁될 수 있는가? 사회 심리적인 재밌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 사회가 개혁돼야 되는데 그 사회가 개혁되거나 변화되지 않는 그 까닭은 anybody, somebody, nobody라고 하는 사회 심리가 팽배되어 있을 때다. 즉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anybody, 한국의 국민들은 누구나가 다 참 한국 정치가 개혁되기를 바라죠. 구태 정치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멋있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정치인들이 나라를 다스리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somebody가 해줄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국민 각자가 정치적 민도가 높아져서 정말 그들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진정한 지역 대표를 중앙정치로 보내기보다는 그 누군가가 개혁해 주기를 바란다. somebody가 해주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무도 nobody, 그 누구도 한국의 정치 상황을 개혁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이 현상 유지에 급급한 이런 딜레마에 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한국의 정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 이러한 한국의 정치 상황에서 오늘도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단식 투쟁이 오늘로서 15일이 지난다고 하던가요?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정치에서 멀어져서 잊혀진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자기 공약을 어기고 장외에서 훈수 정치를 계속하다가 된통 지금 혼나고 있습니다. 까불지 마라. 그러면서 꺼낸 것이 바로 오늘 아침에 문재인 정권의 통계 조작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으름장이 지금 나오고 있죠. 참 그야말로 한국 정치, 이게 공작 정치인지 참 믿기 어려운 사람들의 그런 권력 다툼이
계속 현재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리적인 의심이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한국 정치를 바라다 볼 때 말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는 또 나라 밖으로는 북한의 김정은과 러시아의 푸틴 두 독재자가 어떤 서방 세계에 대한 반격에 나서면서 뭔가 두 집단의 모종의 음모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이 시각에, 그리고 우리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열강들의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은 나라 안에서 국론 분열과 정치 분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한말 우리 대한제국의 그런 정말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그런 정치적 후진성이 100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계속 재현되고 있는 듯합니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손이었습니다.